우아한 살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이어집니다. 튀겨도 먹고 쪄서도 먹고 끓여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뭐 어떻게 해도 맛있는 닭고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제가 침이 막 고이고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닭고기. 그리고 올해는 또 정유년 붉은 달개해라고 하죠. 아, 우아한 살림. 오늘은 이보은 생활요리연구소 대표인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 이 닭고기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보은입니다. 아니, 오늘따라 네. 이렇게 목소리를 예쁘게 내세요? 아, 닭이니까 닭이 꽃기호 하는 소리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흉내 좀 내보려고 했는데 아, 너무 예뻐요. 아유,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네. 너무 예쁘십니다, 목소리도.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네. 좀 맛있는 돼지고기 네. 요리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어쩌면은 돼지고기보다 더 친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닭고기가. 그렇죠. 일단 네. 닭고기는요, 붉은 살코기가 아닌 화이트 미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백색 살코기죠. 네. 그런데다가 부위별로 다양하게 맛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닭고기를 선호하고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닭고기는 가장 주의 깊게 해야 될 게 바로 이 고르기예요. 네. 제가 5가지만 딱 포인트를 집어드릴게요. 네네. 그렇게만 골라보세요. 5가지 포인트요? 네. 일단은 수분도를 체크해 보세요. 닭고기는 냉장 상태로 구입할 경우에는 손으로 살짝 만져봐도 되거든요. 네. 근데 고기가 촉촉하게 수분이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두 번째는 내장을 제거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특별한 요리를 제외하고는 내장이 있게 되면 쉽게 부패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장이 꼭 제거됐는지를 확실하게 살펴보시고요. 네. 세 번째는 껍질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네. 닭의 껍질에는 윤기가 조금 있고요. 네. 노르스란 빛이 나면서 털 구멍이 솟아올라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껍질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밝은 붉은색 골라야 합니다. 닭살은 조리한 뒤에는 흰색이지만 네. 막상 이렇게 냉장 상태에서는 밝은 붉은색 상태가 돼 있거든요. 네. 그걸 구하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냄새 확인하기. 닭에는 기본적으로 냄새가 좀 나기는 하는데요. 네. 금방 도살에서 이렇게 온 것들은 냄새가 굉장히 신선한 냄새가 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골라야 아주 맛있는 닭고기를 집에서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5가지 포인트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냉장 상태로 많이 팔잖아요, 네, 마트에서.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이제 1+1으로 팔면 욕심 나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사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냉동실에 넣었다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은 이게 닭고기를요, 네. 일단 냉장된 것을 사서 조리를 하면은 바로 그 맛이 나지만 냉동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사실 살집이 약간 퍽퍽해지고요. 네. 수분감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 일단 내가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미리 밑간을 해서 준비하시면 살짝 수분감 없어지는 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이거 닭볶음탕 할 거다. 그럼 닭볶음탕의 밑간, 간장, 마늘, 뭐 청주 요거까지만 해서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네. 내가 나중에 튀김할 거다. 이러면 마늘, 뭐 청주 또는 생강즙 이런 거에 조금 버무려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낫고요. 닭백숙을 할 거다 하면 닭백숙 1+1으로 같은 사갖고 왔을 경우에는 때. 사실은 냉동을 시켰다가 꺼내면 더 맛이 살집이 없을까요? 약간 질겨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냉장 상태는 그냥 냉장 상태로 즐기는 게 좋은데 저는 사실 1+1 안 사거든요. 살지 못하는 저는 1+1에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1+1의 유혹에 빠지지 네. 마세요. 닭고기는. 요새는 1+2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닭고기는 부위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나눠지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네. 분은 다리살, 어떤 네. 분은 가슴살, 어떤 네. 분은 날개. 네. 근데 요리 종류에 따라 부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닭볶음탕 많이 한다 그러면 전체 부위를 다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닭날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 쫀득쫀득한 그 살집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콜라겐 성분이 많이 있어서. 네, 예전엔 닭날개는 남편은 주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뭐 예전에 어르신들이 닭날개 먹으면 바람 핀다고 여자들도 먹지 못하게 했는데 네. 저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닭날개만 골라 먹었거든요. 네, 맛있죠. 그렇죠. 근데 요 닭날개나 아니면 닭봉 요런 어깨봉부터
봉 같은 부위에는 볶음탕도 좋지만 이건 튀김 요리로 많이 구워 먹고요. 네. 아니면 오븐에 굽는 요리도 괜찮고요. 아니면 양념해서 그냥 프라이팬에 굽는 요리도 괜찮아요. 닭 날개랑 닭봉.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 만들기 위해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뭐랄까요? 살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닭가슴살 드시는 게 좋고요. 어떤 분들은 닭 다리만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닭다리 같은 경우에는 허브구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새 캠핑 많이 가시죠. 캠핑 가셔서 고추장 양념 잘 발라서 바베큐 쪽으로 네. 이렇게 구워 드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닭백숙은 사실은 온 몸통 그대로 다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이 있는데 네. 우리가 닭백숙 할 때 국물을 특히 더 많이 드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닭발을 조금 더 구입을 해서 같이 삶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백숙의 국물 맛을 진하게 내는 포인트가 됩니다. 아, 닭발. 네. 그 콜라겐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오. 닭발에 있는 뼈 자체가요. 네. 굉장히 좋은 국물을 양산시키고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닭백숙 할 때 이렇게 닭발을 집어넣고 백숙 국물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닭백숙의 맛이 진하고 그다음에 아우 진짜 구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닭발 말씀하시니까 또 매콤한 닭발과 닭발 또 먹고 싶죠. 생각이 나는데 큰일 났어요. 아무튼 지금 네. 또 백숙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흔히 백숙하면 삼계탕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네. 네. 그 삼계탕 아직 초복은 좀 멀었지만 네. 이제 몸이 좀 허하다 싶을 때 이제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삼계탕을 할 때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또 맛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여름에 많이 먹는 이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요. 인삼을 많이 넣잖아요. 네. 근데 인삼을 많이 넣게 되면 이 양리작용 때문에 더 많이 피로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조금 낮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찹쌀, 밤, 대추 등의 성분들이 어우러져서 이게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삼계탕을 드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삼계탕을 만들 때 파를 조금 넣게 되면은요, 닭의 영양가를 좀 보완해주고 닭의 잡내를 좀 없애주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를 넣게 되면 이 양파의 독특한 이 향취 자체가 닭의 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요거는 국물 만들 때 좀 같이 넣었다가 나중에 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꼭 닭을 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넣는 게 바로 이 마늘이거든요. 네. 이 마늘 성분이 특유의 닭 누린내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닭살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요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갖고 닭에 있는 단백질과 같이 먹게 되면 영양적으로 굉장히 보신을 하게 되는 그런 궁합이 되는 거죠. 네. 아우, 닭백숙. 삼계탕. 네. 요거 이제 이렇게 먹고 나서 네. 국물에다가 이제 죽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죽도 많이 드시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면을 좀 좋아하니까 저는 칼국수면을 좀 넣기도 하는데요. 네. 가끔가다 여기다가 쌀국수를 썰어서 집어넣고 네. 오래 끓여서 죽처럼 먹기도 해요. 그것도 또 새로운 네.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오늘 닭 요리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5874님, 저는 요리는 잘 못하지만 닭 백숙은 종종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네. 통닭은 먹고 싶어도 혼자 다 못 먹어서 못 시키네요 하셨어요. 아유, 통닭 시키세요. 네. 시켜서 남는 거는? 남는 거 닭가슴살 같은 쪽 대부분 남거든요. 네. 그거 냉동실에 조금 호일로 좀 싸서 아니면 종이 호일로 싸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요. 나중에 쪽쪽 찢어서 고추장, 토마토 케첩, 마늘 넣고 살짝 볶아서 잡수시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감자채 네. 얇게 슬라이스해서 같이 볶으시면 또 다른 요리로 재탄생이 되니까요. 과감하게 시키십시오. 와, 그거 뭐죠? 또 네. 맥주랑 같이 먹으면 그렇죠. 안주로 네, 너무 안주감도 맛있을 좋고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네. 7737님, 닭을 마늘, 소금, 바지를 코일에 싸서 닭 엉덩이에 컵을 넣고 그 컵에는 맥주 반 컵, 숯불에 2시간 구우면 환상이죠. 비어 치킨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아, 요거 예전에 어떤 배우분이 네. 요거 하셔가지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요새 캠핑만 가면 대부분 다 요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닭살 자체가 쫀득쫀득하고 특히 우리 야외에서 이런 것들 먹으면 네. 더 먹음직스럽고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비어치킨의 그런 매력이 훨씬 더 2배로
업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사연 하나 잠깐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비어치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야구 볼 땐 역시 치느님과 맥주죠. 매번 시켜 먹는데 요즘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배우 윤여정 씨가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맛있어 보이던데 치킨집에서 만들어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 닭고기 튀기는 것도 중요하고 소스 맛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닭을 튀기려면 일단 닭 손질이 우선되어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 통닭을 통째로 된 닭을 사지 않고 볶음용 닭을 사시거든요. 네. 그러면 큰 뼈는 발라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 큰 뼈는 제거를 하시는데요. 보통 힘줄, 근막, 근육, 살 요 4가지가 같이 있어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쫀득이면서 약간 질긴 듯하면서 살집은 뭐 잘근잘근 씹힐 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닭을 일단 튀길 때는 요 4가지가 섞여 있는 부위 쪽으로 같이 칼집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밑간을 잘해서 이제 튀겨내면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네. 닭 밑간을 하는데 마늘, 간장, 청주로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감자 전분으로 일단은 밑반죽을 먼저 하세요. 훌훌. 날가루로.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튀김가루에다가 얼음물을 동량으로 넣고 네. 요 감자 전분으로 만든 밑반죽을 닭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네. 그냥 성글게 젓가락으로 몇 번 휘저어 난 다음에 170도 온도에서 2번 튀겨내시면 네. 배우 윤여정 씨가 하신 것처럼 기계가 없어도 아주 맛있게 튀겨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아이들 요새 좋아하는 비스켓 있잖아요. 그거 네. 부셔서 같이 해서 튀겨도 더 아삭아삭한 맛이 나고요. 그 반죽에 버무릴 그렇죠. 때. 네. 그래서 요새는 그거 가지고 무슨 크런치 튀김이라고 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조금 잘라가지고 같이 부쳐서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소스에 따라서 네. 그 튀겨놓은 거 그냥 뭐 간장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케찹이나 다른 거 섞어서 소스 뭐 네. 찍어 먹어도 우리가 되고. 보통 이제 맥주집에 가면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마요네즈에 청양고추에 간장. 네. 그건 아주 기본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마요네즈에다가 청양고추 다져서 넣고 간장 약간 넣어서 하면은 매콤하면서도 네. 달달한 맛이 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 바로 무가당 요구르트예요. 아, 그래요? 떠먹는 요구르트 네. 있잖아요. 그거 약간 넣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더 상큼하게 먹을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여기다 크림치즈 넣기도 하는데 저는 크림치즈는 약간 느끼해서 별로고 저는 레몬즙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상큼하게. 네. 그리고 왜 홀시그린 머스터드라고 해서 네네. 씨 머스터드 있죠. 네네. 그거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마요네즈에다가 고추장, 네. 토마토 케찹, 그다음에 아주 잘게 썬 청양고추 넣어서 같이 잘 저은 다음에 살집 많은 튀김을 팍 찍어서 드시면 그것도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네. 살짝 튀겨갖고 또 아이들 입맛에 맞게끔 한 그렇죠. 달짝지근한 거 소스를 하려면. 요새 무슨 뭐 간장치킨 뭐 이런 거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그거는 간장에다가요. 마늘 좀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올리고당 또는 물엿을 넣어서 한번 끓이세요. 그럼 약간 걸쭉해지죠. 네. 그거를 튀겨놓은 튀김을 걷다 집어넣고 잘 섞은 다음에 걷다가 땅콩 분쇄한 거 네. 또는 뭐 아몬드 슬라이스한 거 이런 것들 섞어서 같이 드시면 그게 바로 견과류 많이 있는 간장치킨 되겠어요. 네, 닭강정 같은 느낌도 그렇죠. 나네요. 네. 아우, 먹고 싶어. 어떡하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는, 매번 우리 이보은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요리할 때마다, 네. 정말 이렇게, 큰일 났어요. 저는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 가뜩이나 말을 빨리 하면 말이 꼬이는 사람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배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고. 딱 지금이 그런 시기죠. 네, 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 장미여관의 노래 들으면서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성의 치킨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우아한 살림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 닭고기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속보로 들어왔네요.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12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닭고기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아까 그 닭가슴살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근육 만들고 싶어하는 그렇죠. 분들 뭐 다이어트 네. 할 때 많이들 이제 먹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먹으면 그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닭가슴살은 샐러드로 많이 해 먹긴 하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닭가슴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러면 네.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사실 튀김이에요. 아, 네. 근데 근육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사실 튀김이 알맞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닭가슴살을 좋아하긴 하는데 퍽퍽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에다가요 우엉이나 또는 연근을 넣고 같이 한번 튀겨보세요. 그러면 진짜 맛있는데요. 네. 이렇게 튀기면 아삭아삭한 맛과 퍽퍽한 살집이 같이 입안에서 씹히니까 닭가슴살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다이어트엔 도움이 별로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엉도 좋은 거고 연근도 좋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드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진짜로 이제 나는 닭가슴살 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그게 조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이어트에 약이 되는 방법을 하나 제가 더 알려드리려고 네. 해요. 바로 달래예요. 달래를 어떻게? 네, 보통 이제 닭가슴살만 드시는 분들은 양념을 안 한 닭가슴살을 먹다 보니까 네, 밋밋하고 네. 간이 안 돼 있어서 네네. 먹고 나면 계속 물 막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간을 약간 해주는 것도 도움이 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달래에 한 3cm가량 썰고요. 네. 그다음에 닭가슴살 삶지 마시고 찜기에 좀 쪄내시는데 찜기에 찔 때 마늘을 약간 바른 다음에 또는 청주나 아니면 생강즙을 약간 바르고 나서 쪄내시면 네. 훨씬 더 닭가슴살이 퍽퍽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걸 좀 찢어주세요. 좀 굵게 찢고 달래 집어넣고 여기에다 뭘 하냐면 고춧가루에다가 우리가 어머님들이 흔하게 국할 때 많이 쓰시는 조선간장이죠. 국간장. 네. 그거 약간 넣고 그냥 버무려서 생채처럼 그냥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닭가슴살 또 샐러드로만 해서 먹었는데 또 네, 이렇게 생채. 튀겨도 네. 먹고 생채처럼 그렇죠. 이렇게 버무려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네요. 네. 네, 9934님 저는 치킨을 반으로 먹을 정도로 좋아해요. 비싸서 시켜 먹지 못하고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닭고기에 간하고 적당히 간 들어가면 비닐봉지에 넣고 닭이랑 계란이랑 밀가루 넣고 흔들어서 바로 튀기면 설거지도 줄일 수 있고 집에서 간단히 해먹는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저도 사실은 이 방법 많이 씁니다. 그러세요? 네, 우리 연구가님도, 네. 요리 연구가님도 이렇게 하신답니다. 네. 자. 침이 고여서요. 이제 닭 요리하면은 닭 볶음탕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최고죠. 그럼요. 네. 이제 네. 약간 국물이 살짝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이제 자작자작하기도 네. 하고, 나중에 거기다 밥을 볶아 먹기도 하고. 네. 근데 맛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거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왔던 닭볶음탕의 전통 맛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오늘 좀 획기적인 거 알려드리려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저희 시어머님 비법인데요. 네. 저희 시어머님은 닭볶음탕을 하얗게 만드세요. 그래요? 어떻게? 네. 어머. 그래서 제가 저는 빨간 것만 알는데. 제가 이름 지어서 요거를 화이트 닭볶음탕이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탕이 아니고 그냥 화이트 닭볶음입니다. 네. 왜냐면 국물이 생기지 않거든요. 일단 닭을 적당하게 토막을 낸 다음에요. 네. 여기에다가 간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양조간장이나 진간장 넣으시고요. 레몬즙을 조금 많이 뿌리세요. 만약에 레몬즙이 없다 그러면 맛술이나 청주 이용하셔도 좋고요. 네. 여기에 후춧가루가 조금 많이 첨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닭의 누린내를 후추로 잡거든요. 그리고 청양고추 송송송 좀 많이 넣고요. 대파도 송송송 좀 많이 넣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늘인데요. 마늘을 한 10개 정도를 반쪽씩만 갈라서 20쪽 만들어서 많이 넣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뜨거운 팬에다가 이걸 잠시 재웠다가 뜨거운 팬에다 집어넣고 계속 볶아요. 네. 계속 볶으면 닭 자체에서 기름기와 수분이 나와서 네. 익히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뚜껑을 덮어서 살짝 쪄주면 기가 막힌 닭볶음탕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게 바로 화이트 닭볶음인데 요거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나 너무 반한데 앞으로 빨간 거 비켜 막 이러실 거예요. 네. 우리 이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너무 흐뭇해하시고 너무 먹고 싶은 표정이 막 다 드러났습니다. 생각나요. 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닭 요리하면 닭발 요리도 궁금하고 닭똥집 요리도 궁금하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다음번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할까요? 네, 다음에 네. 기회 있으면 또 네. 이야기 나눴으면 그럴게요.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하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당첨자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 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끝곡 띄우면서 물러가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박상민의 중년 준비했어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